시간에는 격동기였던 그 임시정부 경찰, 그 다음에 4.3 제주사태, 6.25 전쟁, 그 다음에 민주항쟁 시기에 살아있던 경찰 영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을 좀 봐봐야 돼요. 그동안 근현대사에서 나왔던 한국 경찰사는 일본이 주도해서 이루었던 기구 개편이었거든요. 즉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경찰, 그 다음에 1900년에 대한제국이 있었을 때 경찰제도, 그 다음에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한 고문경찰에 의한 경찰제도, 그 다음에 1910년 한일합방, 이것은 이제 일본이 주도했던 경찰의 근현대사의 경찰사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거기에 맞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소위 말하는 경찰학 개론이라는 이 체계에서조차도 언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경찰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1914년 4월 10일 날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된 임시정부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이제 제정되죠. 이때 그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 어떻게 규정해 있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래서 민주공화제가 선포되었고, 따라서 임시정부의 경찰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로서 민주경찰이 효시라고 하는 제도사적 의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1919년 4월 25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이 이제 공포 제정되고, 임시정부 경찰 조직인 경무국 직제와 사무분장 사무가 이제 규정되었고, 8월 12일 날 1919년 8월 12일 날 우리 역사상 민주경찰 제1호로 확인되는 소위 말하는 초대 임시정부 경무국장의 백범 김구 선생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민주경찰 1호 초대 경무국장으로서 백범 선생께서는 그 잡지 그 민주경찰이라는 창간지에도 사회 혼란 극복의 노력을 이제 취하하면서도 애국 안민의 신경찰이 되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민주경찰 그 특호에는 국민의 경종이 되소서라는 희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경찰이라는 단어와 아주 인연이 깊은 분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초대 임시정부 경무국장입니다. 또한 이 임시정부 경무국 경찰 조직인 경무국과 또 같이 한번 좀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의경대인데, 중국 상해에는 1918년부터 이제 교민단체가 있었었는데, 교민단체가 이제 이렇게 커지면서 일제히 밀정이 증가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교민사회의 치안 확보를 위해서 1923년 12월 17일 날 교민단체 산하에 별도의 경찰 조직으로 의경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김구 선생을 고문으로 운영되었고, 이 의경대원들은 주로 밀정색출이라든지 친일파 처단이라든지 교민사회의 그 질서 유지를 역할을 했는데, 주요 그 의경대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을 좀 몇몇 분들을 대표적인 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1926년 그 12월 동양척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하고 그 일본 경찰과 교전 중에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추진했다. 2천만 민중화 분투하여 쉬지 말라라는 그 유훈을 남기면서 교전 중 그 자결을 했던 나석주 의사, 이분도 의경대 소속이었고, 또한 그 조선 총독 암살 공작하고 관동군 사령부 폭살 공작 지원했던 김석 선생, 그 다음에 의경대 심판원이며 임시 의정원으로 했던 김철 선생님, 그 다음에 의경대 간사고 또 밀정수청 작업을 활동한 그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이신 그 안경근 선생님, 그 다음에 임시정부 경무국장도 하셨고 의열 투쟁단체였던 병인의용대 조직을 한 나창원 선생님, 그 다음에 일본 관동군 사령관 그 남만 철도 총재를 폭살 공작을 했던 유상근 의사, 그 다음에 항일 투쟁을 투신했던 김신,
즉 백범 선생님의 자제분이었죠. 그 다음에 임시정부 2대 경무국장으로서 대동단 활동을 했던 김용원 열사, 그 다음에 평양 경찰부를 폭파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장덕진 의사, 이분들이 이제 임시정부 경무국과 의정계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이제 광복 직후에는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이 되고 9월 8일 날 미군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한국에 주둔하게 되는데, 이 44일간 경찰권이 이제 경찰권을 담당할 기관이 없어가지고 치안 공백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이때 이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는데 그 중에 910사건 중에서 경찰 관련 사고가 367건이나 발생됩니다. 즉 광복 직후 일제 경찰에 대한 공격이 횡행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주둔 당시, 진주 당시, 한반도의 진주 당시에 8개 내지 9개였던 정당이 10월에는 70개, 11월에는 이제 250개 정당이 막 난립하면서 좌우 이념 투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5년 10월 21일 날 미 군정에서 이제 경무국을 창설하게 되고, 그때부터 45년 10월 20일 경무국이 창설되면서 일본인 경찰들을 모두 이제 추방하고 이제 한국 경찰로 구성된 경찰 체제가 출범되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의 날이 10월 21일인 것이 이 45년 10월 20일 미 군정의 경무국 창설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21일 경찰의 날로 설정한 겁니다. 당시에 그 헌병사령관이었던 시쿠준장을 이제 경무국장에 겸임시키고, 이때 이제 그 독립운동가 출신인 조병옥 박사가 최초의 한국인 경찰의적인 경무과장에 임명됐고, 45년 그 12월 27일 날 경찰 조직에 관한 건이 공포되면서 경찰 기구가 경무부로 이제 격상돼 가지고 초대 이제 조병옥 박사가 경무부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초처 이제 그 45년 미 군정시에 있었던 경무국이 창설됐을 당시에 국내외 항일운동가 출신들이 경찰에 들어온 것은 조병옥 박사를 비롯해가지고 29명, 그 다음에 광복군 출신은 27대 그 치안국장을 역임했던 장동식 치안국장 등 23명이 경찰에 투신하게 되고, 독립운동가로서 여성 활동이 또 이렇게 많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그 수도 여자 경찰서장이었던 안맥결 총경, 그 안창호 선생의 조카였죠. 이 사람은 이제 임시정부 군자금을 모집 활동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수도 여자 경찰서장이었던 경감 양한나 서장은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었었고, 부산 여자 경찰서장이었던 경감 이양전 경감은 3.1운동을 주도하고 동경만세 운동을 주도해다 옥고를 쥐었던 분이었고, 인천 여자경찰서장이었던 그 경감 정창선은 3.1운동을 주도해서 옥고를 쥐었으며, 당시 그 치안국 여성과장이었던 황현숙 경무관은 천안 그 입장면 그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쥐었던 이런 여성 독립운동가 출신들도 많이 경찰에 투신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현대사적으로 봤었을 때 일본의 잔재 경찰이 주로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당시에 경무부가 격상되면서 그때 통계를 보게 되면 경찰 간부 1157명 중에 949명이 이제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렇게 독립군이라든지 항일운동가라든지 이런 출신들이 경찰에 많이 투신됐던 것은 역사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5년 이제 그 8월 15일 날 해방된 이후로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그 3년간에 많은 그 우리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되게 되는데, 바로 좌우익 갈등에 의한 그 여러 가지 무장공비, 색출작 공작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할 것이 4.3 제주 사태 때의 의인경찰, 그 다음에 6.25
한국 전쟁 당시, 그 다음에 그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그 소위 남로당 사건과 관련된 빨치산 공비 토벌과 관련돼 있던 그런 경찰활동 사항들을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신군부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신군부 축소 전에 6월 항쟁에 있어서의 그 경찰 의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4.3을 다시 좀 봐봐야 되는데요. 어떤 그 4.3은 그 이념적 전쟁이나 그 사건 자체의 그 역사적인 평가 여부 상관없이 경찰이 그 무고한 비무장한 민간인을 학살한다는 것은 그 결코 용납될 수 없죠. 근데 4.3이 그럼 경찰이 이런 무고한 그 비무장한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이 경찰이었냐? 이렇게 해서 이제 4.3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제 진상이 밝혀졌는데, 거기에도 그 이유 있는 항명 해가지고 그 무고한 주민들을 보호했던 그 의인 경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최초로 그 뭐냐면 그 모슬포하고 이제 성산포 경찰서장이었던 그 문영순 서장인데, 문영순 경감은 당시 그 신흥무관학교 국민부 이제 중앙호위 대장 독립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 후에 이제 경찰 간부 경위로 이제 경력 채용돼가지고 경찰에 입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4.3 1948년 4월 3일 날 그 남로당 그 제주도당이 이제 무장 공개한 이제 350여 명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경찰지서하고 우위 인사를 이제 살해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소위 이제 그 무장 봉기 이제 토벌 작전이 발생되게 되는데, 6.25 전쟁을 이제 거쳐 가지고 이제 그 무장대한 토벌 전쟁이 계속 되다가 잔당들이 이제 대부분 소탕되었던 1954년 9월 21일 날 한라산 이제 군종룡이 이제 해제될 때까지 군경과 무장대 간에 이제 무력 충돌이 돼가지고 진압 과정에서 14,02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4.3 제주 진상위원회에서 이제 밝혀낸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위 모슬포 경찰서장 하면서 성산포 경찰서장을 했던 그 문영순 경감은 1950년 이제 8월에 이제 계엄군 정부 참모했던 김주찬 중령이 이제 예비 검속자라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자익에 이제 동조됐던 그 예비 검속자의 총살 집행 명령이 이제 내려옵니다. 1950년 8월에 6.25 전쟁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다시 또 이제 그 북한군에게 협조할 것 같아서 이제 총살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 총살 집행 명령 공문을 받고서는 그 공문에다가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고, 즉 부당함으로 이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적은 후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예비 검속자 378명을 방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고했던 380명의 생명을 이제 구출하게 되죠. 또한 그 신촌 파견소에 있던 김수천 순경 같은 경우는 계엄군이 주민들을 이제 총살하기 위해서 신촌 국민학교에 이제 모아놓고 기관총을 겨누자, 이건 아니다, 이 무고한 사람을 총살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몸을 던져가지고 총고물을 막아서가지고 그 총살을 결사저지했던 그러한 그 신촌 파견소 김수철 순경. 그 다음에 하기리에 있던 그 하기리소에서 있었던 그 장선순 경사 같은 경우는 계엄군이 무장대를 도왔다는 혐의로서 그 마을 여성들을 수십 명을 이제 총살하라고 하자 군인들을 설득해가지고 무고한 시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득도 하고 마지막 8명이 이제 끌려가는데 그 8명까지도 군인을 설득해서 이제 주민을 구출했던 그 하기지서 장선순 경사. 표선지서 강계경 순경 같은 경우는 표선초등학교에 수용된 그 중산간 마을 주민에게 동조자로 매둘려 이혼을 무릅쓰고 식량이나 땔감 등을 이렇게 제공해서 인간적 대우를 해줬던 그러한 이제 많은 증언들이 이제 4.3의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증언으로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의인 경찰, 소위 이유에 있는 항명이죠, 이것은. 그래서 고귀한 주민들을 구했던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증언이 되고요. 또한 그 6.25 전쟁 전후를 해서 이제 그
남한 쪽에는 이제 태백산을 중심으로 했던 그 무장공비, 그 다음에 이제 한라산, 4.3소의 한라산에 있던 무장공비, 그 다음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했던 이제 무장공비 잔당대를 있죠. 그런 게 소위 남로당 잔당들. 그것은 이제 공비소탕 작전에서 이제 경찰이 태전사, 태백산 전투사령부, 그 다음에 지전사라고 그래서 이제 지리산 공비투벌 사령부로 이제 해서 태전사와 지전사에서 공비투벌을 하는데 그 공비투벌과 관련해가지고 몇 분들의 경찰 영웅들이 좀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 1949년 6월 17일인데 이제 제산 소위 그 봉화경찰서장이었던 그 지용호 서장의 미담인데 봉화군 제산면에 이제 무장공비가 이제 출몰해서 살인과 방화를 이제 저지른다는 이제 연락을 받고 경찰관 21명하고 청량당원 46명을 이제 인솔해서 출동해죠. 그러다가 이제 매복 중이던 그 공비들에게 이제 포위당해서 이제 모두가 이제 몰살 위기에 처하자 딱 자기가 났습니다. 내가 경찰서장이니까 나만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방면으로 살려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홀로 이제 전사하고 그 나머지 출동했던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구했던 그 지휘관, 소위 책임을 지는 지휘관으로서의 경찰상을 보여줬던 봉화경찰서장, 소위 지용호 경찰서장. 그 다음에 이제 태백산 관련해서 이제 봉화경찰서장이 있는가 하면 당시 지리산 빨치산과 관련해가지고서는 그 소위 그 구례경찰서의 같은 경우는 이제 6.25 때 지리산 자락을 빨치산의 주무대로 이제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1950년 그때 당시 이제 자에게 부역한 도와주었던 부역하였던 보도연맹이라는 대원 연맹원이 있었는데 480명이 이제 그 구례 경찰서에 이제 감금되어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1950년 이제 7월 24일 날 오전 11시에 그 보도연맹 480명에 대해서 충살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종삼 서장은 그 480명 전원을 보도연맹 그 대원 전원을 구례경찰서 후정에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반역으로 몰려 죽는다면 여러분들 방면에서 내가 반역으로 몰려 죽는다면 나의 혼이 여기 있는 여러분 480명의 가슴에 들어가 지킬 것이니까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국가에 좀 충성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는 연설을 하는 전원 방면을 합니다. 그 방면으로 해서 이제 피해 보복이 안 일어났죠. 구례에서는. 그래서 480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했던 후에 그 구례 군민들은 그 안종삼 서장의 그 송독비를 세우면서 그 송독비에 은혜는 동정호처럼 깊고 덕은 방장산 같이 높다라는 칭송비를 세웠던 그 구례 경찰서장 안종삼 서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리산과 또 관련돼서 있던 경찰 영웅의 한 분이 그 문화경찰의 상징인 차이력 총경인데 당신이 이제 차이력 총경했다가 지금은 이제 경무관으로 추서가 됐죠. 그 한국전쟁 당시에 그 빨치산 남부군을 이제 토벌하기 위해서 지리산에 도착한 전투경찰대의 제2연대장이었죠. 차이력 총경은 빨치산의 은신처로 이제 이용되고 있는 그 화엄사를 불태워라. 거기 이제 지리산 일대에 천은사라든지 그 화엄사는 여러 사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불태우라는 상부명령이 내려오죠. 근데 이제 그 차이력 총경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은 절을 세우는 데는 1000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 문화를 잃으면 우리 마음을 잃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잃게 되면 나라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그 태우라는 곽항전의 문짝만을 띱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짝만을 띄게 되면 곽항전에 은닉할 수 있는 기능을 못하니까 난 이것만 태우겠다 해서 문짝만 태우고 소위 말해서 그 곽항전을 보존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뭐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경감 징계를 감봉 징계를 받게 되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화유산을 보존했던 지리산 일대 문화유산을 보존했던 그 문화경찰의 상징 차이력 경무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후에도 1960년대 후반까지는 무장간첩이 계속 침투 공작이 되게 되는데 68년도 1월 21일 날 그 북한 정찰국 124군 부대에서 이제
무장공비 김신조 등 31명이 청와대를 폭발하러 이제 폭파하고 대통령 암살하러 내려오죠. 그때 이제 그 세검정 파출소 그 자문초소 앞에서 그 김신조 일당하고 교전을 하죠. 그때에서 그 교전에서 총상을 맡게 됐던 당시 종로경찰서장이었던 최규식 경무관, 그 다음에 정정수 경사, 이분들이 이제 청와대를 사수하라 이러면서 거기서 순직하게 됐던 호국의 영웅들. 1980년 그 5.18 그 광주 민주운동 당시에 신군부의 그 무장 강경 진압을 거부하고 그 경찰 무기 소산 및 과잉 진압을 이제 금지하고서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발포하지 말고, 광주 시민에게 발포하지 말고 시민들을 보호하라. 그래서 광주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이제 직위 해제당하고 보안사령부에서 고문당한 후유증으로서 이제 1988년 10월 10일 사망했던 그 당시 1980년 광주 민주운동 당시 전남 도경국장이었던 안병화 경무관, 지금 이제 치안감옥 추소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국가에서는 2005년도에 이제 국립현충원에 이제 유해를 안장시켰고, 2006년도에 이제 국가유공자 등록하고, 2017년도에 10월에 이제 치안감에 추소를 하게 되죠. 또한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억울하게 또 희생됐던 한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목포의 그 유혈 사태를 막았던 그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거든요. 이 이준규 서장 같은 경우는 1948년도에 이제 경찰에 투신해서 6.25 전쟁 중에 이제 북한군에게 그 가족들이 그 몰살당하는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18 이제 민주운동 당시 이제 목포서장에 재직 중이었었는데, 당시 경찰 총기 그 대부분을 피탈당하면은 이제 폭도들에게 그 소위 피탈을 당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대부분을 이제 군부대로 이동시키고 자체 방어를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소량 그 경찰 총기까지도 이제 격발할 수 없도록 그 방아쇠 물질을 모두 제거해서 경찰관들과 이제 그 제거한 경찰 무기들을 이제 고화도 섬으로 이제 이동시켜서 이제 시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목포 지역에서는 그 시민들과 유용충돌을 방지해서 유용충돌이 없었죠. 근데 이제 신군부에서는 도서로 도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무유기 혐의로 이제 구속해가지고 90일간 구금되고 있다가 이제 고문후유증으로 5년 만에 사망을 하셨던 목포 경찰서장 이준규 총경. 이제 이런 분들은 소위 그 어떤 명령에 대해서, 이유 있는 명령에 대해서는 소위 본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그 인권을 존중했던 그러한 참 경찰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런 위인들의 활동 상황을 우리 경찰사에 기록을 남겨서 그동안 근현대사의 경찰사에서 일본에 이루어졌던, 일본에 이루어졌던 기구 개편 그런 것보다도 이런 위인들의 활동상과 연계에 대해서 이제 근현대사를 조명하는, 지금 이런 기록들이요, 사실 이 경찰학 개론, 이 원초적인 경찰학 개론조차서도 안 나오게 되죠. 기록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부터 이제 한국 경찰사를 다시 아이덴타이티, 소위 한국 경찰의 그 근원이 뭔가를 이제 발굴 작업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해서 3년 전부터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경찰 의인들의 족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